코로나19 백신 접종 금주의 팩트체크입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차트로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코로나19 백신 수급 차질, 접종 일정 뒤로 밀린다. 들어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급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일정이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더라고요. 예, 일단 최근에 이제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또 인도도 다시 코로나의 확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자국 내 예방 접종률이 이제 빨리 이제 올라가지 않는 문제 때문에 이제 수출을 막기 시작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백신이 혹시 도착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이번 주에 많이 나타났었는데 어제 정경청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늦어지려고 했던 부분들 이번 주에 한 20만 명분 이제 들어오기로 해서 제대로 들어오고요. 또 다음 달에 100만 명분, 또 6월 달에 200만 명분 들어온다 그래가지고요. 저희 걱정했었던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차 접종 때문에 혹시 2차 접종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죠, 걱정했던 부분들이 네네. 일단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되고요. 네. 다만 이제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접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아직까지 도입하기로 됐었던 백신들이 좀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백신을 확보해서 접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어제 방역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예. 좀 계획에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팩트체크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이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해열제 먹으면 항체 형성이 저해된다. 그러니까 국내 한 의사 단체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가급적 백신 접종 후에 해열제 복용을 좀 주의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해열제 중에서는요, 이제 아세토아미노펜 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면역 반응 저해하는 효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예방 접종 하고 나서 이제 열이 난다든지 근육통이 심하다든지 그럴 때는 아세토아미노펜 성분을 이제 드시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좀 주의할 거는 이제 백신 접종했는데 특별히 증상도 없는데 예방적으로 이제 투여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약을 먹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요 내용을 지난주에도 다뤘습니다만 워낙에 해열제 진통제 궁금하신 점이 많아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 후에 열이 났을 때 먹어도 되는 해열제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피해야 되는 해열제 좀 정리를 해주세요, 교수님. 예, 일단은 이제 백신 접종 이후에 면역 반응에 영향을 안 주는 해열제는 아세토아미노펜 성분이 들어있는 해열제니까요. 그런 해열제 성분을 드시면 되고요. 네. 뭐 아스피린이나 이부브루펜 성분이 들어있는 해열제의 경우는 일부 항체가를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아주 크게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세토아미노펜 성분을 주로 드시는데 너무 고열이 나거나 진통이 심해서 아세토아미노펜으로 이제 증상 교절이 안 되는 경우는 뭐 이부브루펜 성분을 일부 복용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는 거는 치료 목적으로 이런 소염제 계열들, 그러니까 이부브루펜 성분을 드시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네. 예방 접종 전후에 이거를 끊어버리면 진통이 심해지거나 염증 반응이 악화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드시던 분들은 계속 드시면서 예방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기억하자면 소염제 기능을 겸한 약은 좀 피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팩트체크 이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시 백신 휴가 쓸 수 있다. 네, 지난 28일 방역 당국에서 백신 휴가 도입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일단 백신 접종하고 나서 보통 이제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하루 동안 보통 열이 난다든지 근육통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많이 방해가 된다는 얘기 때문에 백신 휴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의사의 무슨 소견서나 이런 게 없더라도 예방접종한 다음 날은 이제 백신 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뭐 유급 휴가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가나 병가를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속되진 않고 권고 수준이라서 일단은 이제 공무원분들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은 일단 휴가를 받기가 쉬울 것 같은데 민간 기관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라고 있어서 사실 대체 인력을 구하기 힘든 그런 직역 같은 경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이 백신 휴가가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저희 같은 입장에서 유급휴가 처리를 해주는지도 사실 궁금하고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이르시면 손해가 크실 수 맞아. 있잖아요. 네. 이거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예, 주세요. 일단은 이제 의사의 소견서 없이도 일단은 휴가를 낼 수는 있게 일단은 하긴 했는데요.
다만 이게 권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유급 휴가로 이제 줄 수 있도록은 하겠지만 공공기관들은 이 부분을 지킬 수 있지만 민간기관들이 반드시 지킨다는 보장은 없고 특히 일용직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는 권고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재원 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쉴 수 없는 상황이 된 부분들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그 현장에서 적어도 이제 15분은 좀 기다리면서 지켜보세요 이렇게 네. 안내를 하던데 그 15분 동안 어떤 증상을 특별히 좀 유의 깊게 살펴야 될까요? 예, 일단 백신 접종 후에 우리가 이제 15분 또는 30분 정도 이제 대기 장소에서 이제 관찰을 하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나필락시스라 그래서요. 백신 접종하고 나서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대부분 15분 이내 아니면 30분 이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이제 어떤 뭐 약물이든 어떤 뭐 음식이든 간에 중증의 아나필락시스, 그러니까 호흡곤란을 동반했거나 쇼크가 왔거나 전신에 발진이 났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진대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었던 분들은 30분 동안 접종 장소에 대기를 하시도록 하고 있고요. 일단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15분 정도 대기를 해서 그런 증상 없는 걸 확인하고 귀가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 없는 증상이 계속된다면은 의료진과 꼭 상의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 한번 볼까요? 네 번째 항목인데요. 코로나19 백신 아시아에는 혈전 생성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보다 아시아 사람들이 혈전이 덜 생기더라.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예, 사실 이제 유럽에서 이제 신부정맥 혈전증이라든지 폐색전증 때문에 일부 국가가 예방접종을 중지를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유럽의약품청이나 WHO에서 일단 이런 신부정맥 혈전증이라든지 또는 이제 폐색전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 인구, 그러니까 접종하지 않은 인구나 또는 접종한 사람에서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백신과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었는데요. 워낙에 이런 신부정맥 혈전증이라든지 폐색전증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또는 아시아 사람이 한 5배 정도 워낙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측정이 높게 된 부분인데요. 다만 그 외에 이제 내정맥동 혈전증이라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아주 희귀한 질환이기는 한데 이 부분들이 백신 접종 이후에 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빈도가 높은 부분이 발생하고 특히 50대 이하의 여성분에서 좀 많은 빈도가 나타난 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면서 바라보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한 사례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예방접종 수를 비교해 보면 유럽보다는 우리나라에서 훨씬 빈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연령별로 뭐 중지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 계속 접종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백신 접종은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신규 확진자가 연일 뭐 500명대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요 며칠에는 계속 500명대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확산세다 아니다 아직 안정세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이번 주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 사실 일반인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주가 됐는데요. 근데 그와 동시에 지금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확진자의 숫자가 계속 500명을 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그런 계절적 요소가 이미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확진자가 줄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느슨해졌고 야외 활동도 많아졌고 사람들의 모임도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이 계속돼서 만약에 뭐 600명, 700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많은 인력들이 뭐 예방접종에도 참여해야 되고 또 이런 환자를 돌보는 일에도 참여하게 되면 의료체계가 많은 부담을 가질 수 있어서 우리가 3차 유행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다시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반드시 지켜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 잘 해주셔서 일단 지금의 유행 상황이 더 번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제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정말 꽃이 예쁘게 펴가지고 마음이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 저도 걱정이 되는데 확실하게 뿌리 뽑을 때까지는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29분입니다. 여러분 주신 궁금증들 좀 풀어볼게요. 보건소에서 폐렴 예방접종하고 주사 맞은 자리가 부어오르고 팔이 일주일 동안 아팠는데요. 코로나 백신마저도 되는 걸까요? 예전에 이제 부은 적이 네.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네. 워낙에 폐렴구균 백신 자체는 면역을 아주 잘 이제 작동하게 하는 그런 백신이다 보니까 접종 부위의 통증도 좀 심한 편이고 접종 부위가 좀 많이 붓는 백신 중에 하나입니다. 일종의 면역 반응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다른 백신에서 똑같이 나타나려는 법도 없고요. 근데 네. 그렇게 나타나더라도 내 몸에서 면역 반응이 잘 나타났다는 일종의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 이제 발적처럼 빨갛게 부으면 얼음찜질을 계속 해주시다 보면 되게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안에 회복이 되니까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